30번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네, 이 30번이 여기 지금 EBS 모의평가 제1회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뭐 이해력, 해결력, 추론 능력이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의 정의 막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거 좀 많이 연습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번 문제는 풀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연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 조건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를 갖다가 선생님이 하는 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면서 자기도 영상을 보고 제발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면서 풀지 말라는 얘기. 보는 거 당연히 보라고 만든 거니까 봐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그거를 다 생각하고 그걸 끝까지 마무리 짓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30번 같은 문제는 꼭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해설지 보고 그냥 똑같이 따라서 문제 풀면 절대 못 풀어요. 이 식을 서술해 가는 이 논리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조건에 맞춰서 이런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이 서술을 해나가야지 이 문제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30번 문제예요.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차수를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건 세팅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들 텐데 가조건에서 뭐라고 적어줬냐면 fx는 x는 0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자, 이 표현들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f0은 함수값도 0이고 극대점이기 때문에 f'0도 0임을 알 수 있으면 아 이거는 fx는 x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구나.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저렇게 쓰고 x-a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은 x3승 마이너스 ax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나조건에서 뭐라고 줬냐면 나조건에서 fx는 마이너스 27분의 32가 지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갖는 거예요. 자, 3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그래프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극대값을 갖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가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 아니까 x축이 이렇게 될 거고 y축이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얘가 또 다른 요런 선과의 교점이 두 개래요. 그러면 여기랑 교점이 두 개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함수값을 알려준 거죠. 그럼 이 점을 여기가 0이고 근이 하나는 여기가 뭐니까 a니까 여기는 b라고 하면 b, 마이너스 27분의 32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저 b점을 일단은 줄여야 되니까 빨리 미분을 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ax가 되면서 내가 3x로 이렇게 묶어주면 x-3분의 2a가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0이 극대고 3분의 2a가 극소임을 아니까 b가 3분의 2a임을 아는 거야. 그럼 이제 함수값이 마이너스 27분의 30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f 3분의 2a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집어넣으시면 27분의 8a 3승이고 그 다음에 9분의 4a 제곱과 마이너스 9분의 4a 3승 요 값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7분의 32가 됐다는 거죠. 그럼 27로 다 곱해주시면 여기 3, 4, 12가 될 거고 지워지겠죠. 그러면 8a 3승에서 12a 3승은 마이너스 4a 3승이고 마이너스 32가 돼서 a 3승은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고 a는 실수일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임을 찾은 거예요. 그쵸? 그럼 얘도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를 찾아내는 거야. 자, 일단 가나 조건에서 아는 내용은 이거야. 그래서 fx를 우리가 구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30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나오면 그냥 4점 정도 난이도의 문제인 거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뭐 알았다고? fx는 x3승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지울 겁니다. 여기 정도는 다 쓴 거야 이제 내용들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주었냐면 여기까지가 미분 내용인데
주어진 조건이 g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마이너스 f 프라임 t의 dt와 그 다음에 실수 s에 대하여 절대값 gx 마이너스 gs의 절대값이 안을 씌웠을 때 미분 불가능 개수가 hs라는 새로운 함수의 정의가 주어졌고 이 hs를 구하는 패턴이 된 거예요. 거기 보시면 리미트 s를 갖다가 p보다 조금 클 때의 우극한 값이 함수값보다 뭐 한 거야? 큰 거. 즉 우극한이 함수값보다 큰 걸 고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연속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불연속일 거 아니야. 둘이 같지 않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극한이 더 큰 값에 대한 S값을 구하는 거죠. 그 P를 작은 것부터 P1, P2에서 PM까지 있고 P4 마이너스 P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M제곱이라는 거 M이라는 거는 이런 녀석을 만족시키는 P의 개수도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얘 그래프 그려야 돼요. 이 그래프 구해야 이 함수 구해야 돼. 그럼 이 함수를 구하려면 얘는 S에 관한 식이니까 얘 미분 불가능성을 알아야 돼. 그러면 절대값을 씌운 거에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항상 x축과의 교점에서 위로 꺾이는 점들에서 생기는 거니까 gx와의 누구와의? gx와 gs와의 교점의 개수에 의해서 그쵸? 얘네가 둘이 갖다 놓고 풀었을 때가 이 값이 빵으로 만들었을 때 근과 똑같은 거니까 얘와의 교점의 상태를 또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이 GS라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GS라는 표현. X에다가 S를 집어넣을 때 함수값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X에다가 S를 집어넣을 때 함수값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함수값들에 의해 이 S값이 뭐 변하는 값이라는 거죠. 그거에 의해 이 미분 불가능한 개수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GX라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상수 변수로 주어졌으니까 일단은 지영이는 0임을 알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G'X는 미분하면 fx 빼기 f'x 도함수가 이꼴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fx와 f'x를 구했으니까 저 식을 대입해서 푸시면 되죠. x3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가 될 거고 그럼 이 식은 x3승 마이너스 5x제곱에 플러스 4x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함수가 이꼴이니까 이걸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해야 되죠. 그래서 도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0, 1, 4가 될 거니까 0에서 극소, 1에서 극대, 4에서 극소가 되는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영이가 0이니까 x축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0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4임을 알 수 있어. 그쵸? 자 그래 놓고 자 이 값이 더 작은지 이 값이 0보다 작은지 큰지는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연산해요. 적분에 이거 집어넣고 연산해서 얘 집어넣어서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보면 돼요. 저는 이거 계산했는데 이 계산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막 숫자를 정확하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판단합니다. 왜냐면 나는 미분이 불가능한 개수의 HS 요 값이 그쵸? 이 불가능한 개수를 구하는 거지 S를 구하는 게 아니야. 지금 얘 S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P1, P2, 땡땡땡에서 PM일 때 이 M을 맨 처음에 M제곱을 구하는 거고 P4랑 P2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P들을 다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좌표들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일단은 그래프만 살펴보고. 그렇죠? 그때 선생님이 이런 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GX를 GS만큼 내렸다. 그쵸? Y축으로 이만큼 내렸다. 그 얘기는 X축을 위로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GS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빵개가 되는 거죠.
1개. 그 다음에 요런 케이스일 때는 2개. 그 다음에 요런 케이스 때는 4개. 그 다음에 다시 요런 케이스 때부터 다시 2개. 이 위로는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달라지는 녀석들이 요 사이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있을 때는 2개.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을 때는 4개. 다시 여기서부터 이 위에 있을 때는 다시 뭐야? 2개가 돼요. 근데 이 표현은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S는 이 그래프에서의 X좌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일단은 미분 불가능한 개수가 달라지는 것들이 보면은 여기 점, 요런 점들, 요런 점, 여기가 만약에 내가 알파 1이라고 볼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점, 여기 알파 2, 여기 점 알파 3, 여기 점 알파 4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잘 봐. 잘 보세요. 자, 나는 G 알파, S 대신에 알파 1을 집어넣었다는 건 G 알파 1은 여기 함수 값이니까 G 알파 1은 이거야. 그쵸? 그럼 이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 S라는 녀석이, 이 S라는 값들이 알파 1보다 작을 때 함수 값들은 다 여기니까 이런 식으로 교점들이 생기는 거잖아. 이때는 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죠. 그래서 HS를 구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그냥 바로 그림으로 할게. 그림. 어차피 미분 불가능한 개수가 함수 값이니까 바로 그림으로 그릴게요. 여기 S, 여기 HS 이렇게 잡을게. 그럼 잘 봐. 요렇게 뚝뚝뚝 집었을 때 여기 알파 1, 요렇게 여기 0, 여기 1, 여기 알파 2, 4, 알파 3, 알파 4 이렇게 잡을게. 그럼 잘 보세요. 알파 1보다 작은 데서는 알파 1보다 작았을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함수값들이 여기 있는 값들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때 쭉 연결시킬 때 교점이 2개가 되니까 미분 불가능한 것도 2개예요. 그러면 알파 1보다 여기 요 점이 집어넣을 때 여기였을 때 그것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니까 여기 1, 2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S가 알파 1보다 작거나 때는 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인 거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알파 1보다 조금 컸을 때 여기 때 함수값을 집어넣었을 때의 경우는 GS가 요런 선이 되니까 이때의 교점은 하나, 둘, 셋, 4개가 되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4개가 되잖아.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니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왜냐면 지형이가 되면 X축이 되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또 몇 개로 바뀌어요? 다시 2개로 바뀌는 거죠. 이게 지금 뭐야? 함수 값이야.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알파 1에서 0까지는 요 사이에 있는 이 S 값일 때 요 함수 값은 여기 위로 움직이는 건데 가로선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 총 4개가 되는 거야. 4개 미분 불가능한 점이. 그러니까 알파부터 0까지는 몇 개가 되는 거라고? 4개가 되는 거라고. 4개. 4. 그쵸? 그 다음에 0일 때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지영이가 빵이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2개니까 0일 때는 2개가 되는 거죠. 미분 불가능한 점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파가 여기 S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여기 사이에 있을 때는 함수값들이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이런 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S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S에 있다고 생각해. 그럼 GS 값이 이 GS 값이 선이 이거잖아. 상수함수. 그럼 그때 미분 불가능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다시 1과 0 사이에 있을 때는 1과 0 사이일 때는 다시 4개가 되는 것 같아. 미분 불가능 점이. 그 다음에 1일 때 상황은 뭐야? 1일 때 딱 집어넣으면 지원이가 여기 값이니까 이렇게 가로선을 긋겠죠? 그럼 다시 2개가 되니까 지원은 다시 2개. H1 미분 불가능한 점은 2개. 자, 이제 다시 요 구간으로 왔어요. 요 구간일 때 여기 사이에 있는 S 값일 때는 다시 이런 여기 사이를 지난 가로선을 되니까 4개가 되죠? 그러니까 1부터 알파 2까지는 다시 4개. 그쵸? 그 다음에 알파 2일 때는 다시 X축이 되잖아?
그럼 이때 또 여기 두 개만 생기죠. 이렇게 꺾인 선이 이렇게 되니까 미분 불가능이 두 개 되죠. 알파 1도 두 개. 그렇죠? 그다음에 알파 2와 여기 사이 했을 때는 선이 이렇게 되면 얘도 두 개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4까지는 그냥 이렇게 되겠죠. 함수값이 그냥 다 2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4일 때 함수값은 여기니까 이렇게 그리면 얘는 미분 불가능이 몇 개 된다 했어? 빵개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4일 때는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비어있죠. 다시 4에서부터 알파 3까지는 함수값이 여기 있으니까 가로선을 이렇게 그리면 두 개를 만나는 거니까 다시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알파 3일 때는 다시 여기니까 여기까지도 얘는 들어가는 포함 두 개. 그 다음에 알파 3부터 알파 4까지 사이에 있는 함수값은 가로선을 그리면 4개니까 여기는 다시 4개가 되고 알파 4까지. 근데 알파 4는 2개가 되고 얘보다 큰 때는 다 교점이 2개가 되니까 알파 4 이후부터는 동그라미 친하면서 또 2개가 되겠죠. 그래서 HS를 구합니다.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건 뭡니까? 우극한이 함수값보다 큰 경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함수값보다 우극한이 큰 거는 함수값 여기 있는데 우극한이 여기잖아. 그럼 이거 하나. 함수값이 여기 있는데 우극한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 함수값이 여기 있는데 우극한 여기 있잖아. 그러면 세 개. 함수값 여기 있는데 우극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얘 함수값 여기 있는데 우극한 여기 있잖아요. 그럼 4도 되고 함수값 여기 있는데 우극한 여기 있잖아. 알파 3도 되는 거죠. 알파 4는 함수값이 우극한 같으니까 안 돼. 그래서 요걸 만족시키는 P1, P2, P3 이렇게 작은 수부터 P1, P2, P3, P4, P5 이렇게 해서 5개가 돼요. 그래서 M값은 얼마고? M값은 5가 되는 거고 자 이제 P4는 하나, 둘, 셋, 네가 돼서 요 4 P4는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1과 P2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P2.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좌표들을 정확하게 찍을 필요가 없다 그랬고 이런 교점들도 다 정확하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려면 식이 엄청 복잡해서 이거 문제를 못 풀게 됐을까? 너네가 이거를 적분을 해봐가 GX를 구해서 이 함수값들을 다 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구조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얘는 문자로 쓰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보면은 굳이 저걸 안 구해도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써야 되죠. 그러면 얘 문제는 얘에서 얘 빼고 제곱 16에다가 m제곱 25를 더해줘서 최종적인 답은 41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맨 처음에 가나 조건은 우리가 개념 가지고 식 만드는 거죠. 개념 가지고 식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내용도 정적분호 주어진 함수 내용 가지고 문제 푸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 작성하는 미분 관련된 방정식 내용들과 그래프의 우리 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정적분호 주어진 함수 두 개의 개념이 섞인 거예요. 그럼 일단 해결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X까지 주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냐면 실수 S대의 함수 GX-GS 절대값이 미분 불가능한 거. 그럼 이거 미분 불가능한 점은 X축을 통과하는 녀석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즉 X축과의 교점 중에서 통과하면 근데 통과할 때 이게 뚫고 지나가야 돼요. 삼성 형태로 이렇게 지나가는 건 또 안 돼. 통과하더라도.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점인지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얘와의 교점을 살펴봐야 하는 거지. 어쨌든 그 내용 하나. 그럼 벌써 3개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랬더니 또 미분불가능한 개수를 새로운 함수인 정의가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HS가 S값에 의해서 이렇게 S값, 여기가 S값이잖아요. S값에 의해서 요 함수값이 달라질 거고 요 함수값이 달라짐에 따라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미분 불가능한 개수가 달라진다는 이해력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요 표현을 해석하는 또 이해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의 이해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막 이동해 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추론하는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 표현의 이해력 S를 집어넣을 때 얘 입장에서 이 GX의 입장에서는 그냥 얘는 함수예요.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이 S는 변수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계들. 그래서 초특급의 이해력이 필요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해결력도 필요하면서
요런 추론 능력까지 해가지고 결과를 딱 만들어내면서 근데 또 까다로운 게 뭐예요? 얘네들의 교점들을 내가 직접 다 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거 못 풀어요.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 풀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난이도까지 있는 문제. 그게 30번과 같은 패턴의 문제야.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지만 계산이 이렇게 복잡하면 일단은 구하지 말라고. 일단 그냥 미지수로 놓고 다 풀어보라고요. 그리고 체험적으로 답을 냈을 때 얘 안 구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얻어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하면 그냥 문자로 써놔라.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미지수 모르는 값이 나오면 미지수 설정해서 그냥 쓰면 되는데 그런 습관이 안 잡혀있는 친구들은 이거 절대 못 만들어요. 제가 장담을.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미지수로 다 작성을 해라.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녀석 딱 보면 네 번째 거랑 두 번째 값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 총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이 x좌표의 개수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x좌표를 굳이 다 구할 필요가 없겠구나가 판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풀다 보면 이런 추론이나 이런 생각을 이런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고 한 번 풀 때와 두 번 풀 때와 세 번 다시 풀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 풀 때까지는 계속 힘들어. 근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풀 때는 또 틀려. 뭔가 내가 좀 더 잘 이해가 된 것 같아. 근데 아홉 번째, 열 번째 가면은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문제의 구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출제자가 무엇을 나한테 원하고 있는지 너 이런 이해력, 이런 개념에 대한 해결력 공부해놔 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 상위 과정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만약에 내가 이거 3등급이 안 나와 2등급 막 간신히 나와 2등급도 잘 안 나와 이러신 분들은 이런 거 푸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기본적인 2, 3등급 즉 우리가 킬러 문제들 빼고 그 다음에 한 준킬러까지 해가지고 4, 5문제 빼고 다 맞히시는 분들만 접근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30번 문제 풀이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